기본소득당이 지난 3월 1일 대구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에서 당원 1,000명 이상을 확보하며 시당 창당이 가능해진 것은 의미가 남다른데요. 신원호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구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게 된 소감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기본소득당이 창당된 지 5년 만에 대구에서도 1,000명의 당원을 모아 대구시당을 창당하게 되었습니다. 창당의 원동력은 기본소득당에 대한 시민들의 큰 기대와 열망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에 기본소득당 당원이 급격히 늘었고 계엄 해제와 탄핵 가결 그리고 최근 내란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기본소득당의 의정 활동에 많은 시민들이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대구에서도 매주 진행되는 집회에 당원인들이 꾸준히 참석하여 당을 알리고 있습니다. 흔히 보수의 텃밭, 보수의 심장이라는 표현처럼 대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이 강세인 지역이지만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 대구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를 단순히 보수라고만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변화의 요구들을 확인하는 광장이었기도 합니다. 이런 정치적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 기본소득당의 입당이 크게 늘었고 지역 정치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구 시민들께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드리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본소득당이 대구에서 창당 요건을 충족하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과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본소득당은 2020년 1월에 창당이 되었고요. 그해 5월부터 대구시당이 창당을 위해서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창당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5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던 건데요.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기본소득이라는 핵심 이슈를 내세운 정당, 즉 원이슈 정당이 활동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소득이 지금은 많은 시민들께서 기본소득을 들어보시고 아시고 계시지만 당시에는 기본소득이 복지정책, 경제정책 무엇이냐 이 질문부터 시작해서 색깔 논쟁까지 대구 경북에서는 기본소득을 알리는 것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창당 때부터 기본소득당이 원내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확립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제가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했고 2024년 총선에서는 오준호 당대표가 수성구에서 출마해서 15% 이상의 득표를 얻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5년간 지역 이슈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는데요. 코로나 재난지원금 논의부터 취수원 이전 문제,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 지원주택 조례 제정, 그리고 생활임금 도입과 같은 현안마다 입장을 내왔습니다. 이러한 선거 경험과 다양한 이슈 대응을 통해 대구에서도 기본소득당이 실력 있는 강소 정당이다라고 시민들께 자리매김해왔다고 생각하고 마침내 9번째로 대구시당을 창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창당 대회가 3.1절에 열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저는 12월 3일 당시 국회에 있었습니다. 당시 용해인 당대표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의원실 TV를 통해서 밤에 계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국회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그리고 시민들께서 신속하게 국회로 모여주셔서 계엄을 빠르게 해제할 수 있었는데요. 그날 제가 강렬하게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 청산되지 않는 과거의 아픔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던 역사 덕분에 오늘날 민주주의가 지켜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래 창당대회를 2월 또는 3월 중에 개최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12월 3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그 일정을 3.1절로 확정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친일 청산을 이루지 못한 역사도 있고요. 군부 독재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도 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역사까지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정치를 기본소득당이 대구에서 해나가겠다라는 대구 시민들께 전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창당 이후에 시민들을 많이 만나 보셨을 텐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선 지난 대선에서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 후보가 남긴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이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에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되묻고 있는 질문이 되었는데요. 선출되지 않은 인물들에게 국정을 맡기고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쓴소리하는 국민은 체제 전복 세력이다 라고 간주하면서 총을 겨눌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용해인 당대표와 기본소득당은 일찍이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해 왔습니다. 또한 대구에서도 12월 3일 내란 사태 직후부터 무너진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열망으로 뜨거운 겨울밤을 보냈는데요. 탄핵 가결 당시에 저도 국회에서 지켜봤는데 5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도심에 모였습니다. 매일같이 정치적 변화와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장에서 터져나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기본소득당은 대구 시민들의 정치적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창당 준비를 하는 지난 3개월 동안 가장 큰 힘이 되었고요. 기본소득당은 대구에서 내란을 옹호하거나 선동하는 정치에 단호히 맞서 싸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대구의 변화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전해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네, 모든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탄핵심판 평의를 진행 중입니다. 곧 선고 일자가 공개가 되고 판결이 내려질 건데요. 비상계엄 상황에서 포고령 1호가 발표되었고 그 1호가 국회와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TV로 국회의장마저 담을 넘어 국회의사당을 향하는 상황을 지켜보셨는데요. 당시 최혜병 특검, 이태원 참사, 김건희 특검, 마약 수사 외압까지 여러 진실에 대한 질문들에 대통령은 이틀막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또한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야당에 대한 불만을 들며 학연을 중심으로 내란을 미리 준비했음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인을 체포하여 외딴 곳에서 제거를 하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령을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며칠 전 최후 변론에서 대통령이 느낀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는데 이는 오히려 자신을 따르던 이들이 법 질서를 파괴하고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처벌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3달간 목격한 사실이고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이라는 헌법에 기반해서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판결은 계엄 해제를 지지했던 모든 야당들뿐만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님도 비슷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당은 어제 선거기획단을 출범시키고 혁신성장과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앞으로 대구시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이라든지 활동 계획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앞서 창당대회에서 위원장 출마의 변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0수년간 대구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는 사실은 지나가는 모든 대구 시민들께 여쭤봐도 똑같이 대답을 하실 겁니다. 거리마다 점포 임대가 늘어나고 있고요. 대부분 경제 지표가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이후 대구가 작년까지 30년 넘게 지역 내 총생산이 꼴찌인 지역입니다. 그동안 대구 경제가 보수 정당이 주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은 집권 여당이었고 대구시장을 견제할 시의회 구성조차도 32명 중 31명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만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마음껏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시간에도
지난 3년간 대구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지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기업을 유치해서 청년들이 찾아오겠다 하는 약속은 4년마다 하고 있지만 공허한 말로 늘 끝나고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대구를 떠나는 청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문제는 대구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중앙정부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데 최근 기본소득을 전격적으로 도입하여 정책화하는 곳이 전남입니다. 이곳이 인구 소멸로 위기를 겪고 있는데 몇 년간 시행한 이런 정책들로 인구 유출을 막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를 유입한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기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 정책들을 대구에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광역시인 대구에서도 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지난 코로나 시기에 재난지원금이 시민들 삶의 안전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이고 그동안 무상급식이나 무상생리대처럼 대부분의 보편복지 정책들이 대구가 가장 마지막으로 시행했는데요. 기본소득 논의도 타 지역에 비해서 다소 늦었지만 대구형 기본소득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어떠한 기본소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토론과 논의를 240만 대구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자, 3월 1일에 창당한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 기본소득당 대구시당의 창당 소식을 대구 시민들께 전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쁩니다. 기본소득당은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대구에서 기본소득 정치가 무엇인지 시민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선거를 통해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들은 기본소득당 대구시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치적 방향이자 최우선 과제들입니다. 또한 기본소득이 있는 대구를 만들어 기본소득이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안전망이 되고 시민들의 삶에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가 부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신원호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